안녕하세요. 카라반으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인 올라캠프 3대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 남편, 시아버지, 아들 윤찬이는 2025년 3월 30일 동해항에서 배를 타고 3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에 도착했습니다. 카라반과 견인차의 통관을 기다리는 5일 동안 환전과 체크카드 발급, 통관 서류 작성, 보험 가입 등 많은 일을 했어요. 물론 시내 관광, 마트 장보기, 로컬 맛집 투어도 빼먹을 수 없죠. 그럼 블라디보스톡에서 보낸 일기를 함께 보시죠. 내려가는 것도 꼴찌로. 외관 없었으면 진짜 힘들 뻔했어요. 짐 내린 게 전쟁이네. 짐 내린 게 전쟁이야. 이거 플러스 이제 위탁 수화물까지 저희 다 옮기노 저. 이렇게 헬퍼분들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그나마 좀 옮길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래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을까? 어휴. 건물 한 개 더 넘어야 된다는데. 예? 또 숙소 돌아가면 샤워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다 같이 이래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옮기고 하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이래 다 정이 또 생기고 할 것 같습니다. 유찬, 네 가방만 챙겨. 네 가방만. 아, 배 앞에서 사진을 한 방 찍었어야 됐는데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세관 통과 진짜 힘드네요. 와, 그래도 이게 제일 힘든 거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시연이만 이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오니까 해가 다 젖빛다. 이제 짐이를 다 꺼냈습니다. 이제 아따 막 정신이 없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영상으로만 뵀던 분을 이제 드디어 만났네요. 엄마는 어딨어? 엄마 집에. 이 많은 짐을 어떻게 다 옮길까 했는데 여기 탑차가 오네요. 짐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슈퍼스타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랑 함께 이동을 합니다. 가자. 할아버지 2달 보러 후에 독일서 집에 갈 때 따라갈래? 아, 등산에 들어가세요? 저는 설까지 따라. 축하드립니다. 혹시 오늘 저녁을 다 같이 먹나요? 되게 맛있는 데를 많이 데리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가지 않으시면 뭐 저는 또 안내도 다 해드리죠. 예, 전 러시아 와가지고 할아버지랑 왔잖아요. 지갑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럼요. 금고를 모시고 오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조건 하에서 같이 동행한 겁니다. 현준이 아버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 다 키워놨더니 이제 또 삥을 뜯고 앉았고. 아빠, 네 아빠 진짜 잘 만났다고. 여기서 내리실게요. 자, 우리는 소울 키친으로 왔습니다. 우와. 러시아 맞아 여기? 그래.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짐 예쁘다. 올라가는 거 봐야 되니까 내려가도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에요. 여기 3층 짐을 다시 한 번 더 옮겨야 됩니다. 와따 오늘 허리 빠지겠다 진짜. 여기 짐을 열심히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팀의 짐은 모두 다 옮겨졌고요. 오, 역시 러시아 형아들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권. 네. 자, 여권 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지금 저 하얀색 종이 있죠? 여권에 이 종이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현금이 없으시죠, 하나도? 네. 자, 제가 5,000루블씩 빌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환전하고 다시 5,000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간단하게 드실 거라든지 이런 걸로 쓰시면 되고, 내일 환전은 9시에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지금 방 안내해드리고 얘기가 있으니까 5번 방부터. 우와. 숙소 방을 촬영하겠습니다. 끝에 저 구석이 제일 끝에 저기고 여기는 화장실. 지금 왔다니 보세요. 우리 어디로 나온다. 여기 있고 그냥 바깥에 보입니다. 자, 여기 2층에 방이 있습니다. 침대 2개. 안쪽에 내가 잡는 자리고 위에서 내려간 경. 여기는 그것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9시에 환전하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늦지 않고 왔어요. 9시 16분 가기 전에 귀여운 유찬이. 아유, 죄송합니다. 피곤하지. 아, 죽겠는데요. 그럼 애 목소리가 아버님 케어하냐. 옮기랴. 사장님, 여권 가져가야 되죠? 여권 가져가요. 돈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돈. 믿기지 않겠지만 돈을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미그레이션 그거 가져가야 돼요. 또 가져가세요.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의
은행입니다. 아담하기 좋네요. 네. 오늘의 환율입니다. 63.7유로. 여기 환산하니까 15.69원 1루블당 나오네요. 환전할 돈입니다. 600만원. 갤럭시 통역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하, 땡큐. 여기 되네요. 37만 5천 루블은 5천 루블 단위로 주시고 7,200 루블은 잔돈으로 주세요 라고 러시아어로 통역이 된 화면입니다. 갤럭시 통역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러시아은행에서 성공했습니다. 이제 환전을 끝냈고요. 600만 원을 바꿔서 38만 2,200 루블. 지금은 이제 환전 다 끝내고 ATM 사용 방법 알려주신다고 ATM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카드는 넣지 마세요. 이거 찍는 거예요. 카드 태깅? 그럼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들어가고 나오고잖아. 그럼 들어가는 걸 누르면 입금입니다. 입금. 그럼 이제 돈을 꺼내서 이렇게 넣고, 그럼 얘가 세요. 200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드는 내 지갑 안으로 넣어버리면 돼요. 핸드폰으로 하실 거면 핸드폰으로 하셔도 돼요. 2,000루블 제가 넣었거든요. 오케이 됩니다. 돈을 빼는 거 똑같아요. 카드를 대고 비밀번호 넣고 돈을 빼는 거, 이거 나오는 거잖아. 돈이 나오잖아. 만약에 잔돈을 뽑고 싶다 그러면 5,000루블 누르고 위던 익스체인지 누르면 4,000루블하고 500루블 하나, 100루블짜리 4장 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서 뽑으시면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올라캠프. 손을 해봐. 여기. 유찬 어떻게 하는지 알지? 하나, 둘, 셋. 올라, 화이팅! 유찬 인사하러 가자. 임산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잘 잤어? 그때 주의소도 아빠 이렇게만. 맞아. 그렇게 맞아. 자, 이제 신발도 잘 신고 가자. 아빠 손잡고 피자 사러 가자. 숙소 바로 뒤에 있는 피자집. 이거 다 주세요. 저희가 다 먹으려면 피자 한 판이니까 734루블. 유찬이 피자 사기 성공. 저랑 애랑 첫째랑 와이프 4시 오는 거였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나도 러시아 가고 싶다 하는 거야. 러시아를 왜 가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운전만 할 낀데 만다고 하면 딴 데 다 가봤는데 러시아는 안 가봤으니까 러시아는 가보고 싶다. 할아버지가 GBM 통관사무소로 가려고 합니다. 택시를 얀덱스 고 앱으로 불렀고요. 곧 1분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했고 현금은 178루블입니다.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아버지 연배쯤 되시는 분들이시고요. 다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이. 아이고. 스바스바. 택시를 내렸는데 건물이 안 보여서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맞네요. 이거 맞네.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GBM 여기 있네요. 꼭 거쳐 가야만 되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GBM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도와주실 분들이시고요. 러시아 일시 수출입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뭐냐면 차가 입국한 날짜로부터 부여되는 55일 정도의 그 기간 안에 이 차가 바로 이 러시아 영토 또는 카자흐스탄 영토를 빠져나가야 돼요. 카자흐하고 러시아, 키르기스탄 이 세 개 나라는 관세 동맹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나라마다 다 여권 출국수를 별도로 하지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이 자동차 면장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세 국가는 이 하나의 영토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받아가지고 60일을 부여받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 세 개 나라에 다 카운트가 계속되는 거예요. 관세 동맹 국가끼리 국경을 통과할 때는 이 면장 발급을 출입국 수속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서류만 이렇게 딱 제출을 해주면 공무원이 보고 바로 되돌려줄 거예요. 차만 잠시 검사를 하고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가 체류 기간이 60일인데 50일 됐을 때 몽골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며칠 있다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면은 그 기간이 다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몽골에서 러시아 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러시아 첫 번째 세관에서 입국 수속을 다시 해주면서 두 번째 면장을 새로 발급해줍니다. 그럴 때 체류 기간을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줘요. 어떨 때는 30일 주고 어떤 경우는 60일을 주고 어떤 경우는 1년을 줘요. 러시아 세관 규정상 일시 수출입 최대 기간이 1년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비자가 있는 사람이 한해서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국경에 있는 공무원들 그걸 잘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어필을 하면 1년을 주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제2국에서 넘어오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조금 더 내가 오래 체류를 할 거라. 그러면 기간을 1년 받아놓으면 안전하잖아요. 원래 원칙은 무비자 협정이 한로 간에 180일 기준으로 90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180일 기준이 넘어가면 다시 180일이 시작될 때는 재세팅이 되는 겁니다.
통관 비용 한 대당 2만 루블이니까 저는 4만 루블이 되겠네요. 이렇게 카라반과 스타리아. 카라반도 치나요? 그렇죠. 카라반도 차가 한 대니까요. 그건 차도 아닌데 무슨 등록증이 있으니까 아 맞다. 돈 많이 듭니다. 볼 사인?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무섭네요. 세관. 아, 여기 세관이에요? 아, 세관 왔구나. 패스포트. 간단한 서류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관 신고를 하고 나오니까 옆에 철길이 있네. 이 러시아 기차입니다. 다시 지금 권 대표님 차 타고 보험 가입하러 이동합니다. 왼쪽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 시발집. 아까 그 기차가 시베리아 횡단 기차군요. 여기서 모스크바까지 988km. 아, 9288. 네. 역시 단위가 다르네요, 단위가. 전 세계에서 직선거리 10,000km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블라디는 도로가 좋은 편입니다. 운전하는 내내 땅만 보면서 운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눈이 얼었다 녹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조심해야 돼. 특히 야간 운행. 아, 야간 운행 아예 안 하려고요. 아무래도 뒤에 이제 카라반 달려 있으니까 네. 뭐 속도는 좀 천천히 가시겠네요. 그렇죠. 뭐 한 70km 그냥 이래 가려고요. 천천히 가야 네. 시베리아의 또 풍경을 또 맞습니다. 음미하시면서. 아버지랑 아들이 풍경을 음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빠는 손주 쳐다보느라 정신없어 끼고 손주는 장난감 갖고 노느라 정신없어 끼고. 이런 거리 보면 참 예쁜데 유럽 거리 보는 것처럼. 건축 양식이 그 스탈린 양식. 아, 이게 스탈린 양식이라고 하는군요. 스탈린 양식의 특징이 천정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크루스초프식 양식이 있어요. 천장층이 약간 낮고 실용적인 규모로 이제. 진짜 대표님 교수님 하셨어도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별 말씀. 아, 방이 톤이 진짜. 좋은 분들 만나니까 이게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험 가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돈을 내는구나. 12,850루블. 얍. 땡큐. 보험회사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가서 할 줄 알았는데 복도에서 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와가지고 있으면 이 사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이 가입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차만 의무 대상이고 3톤 미만 카라반은 안 해도 되는데 추가 보험을 들려고 요청을 해봤는데 외국인 신분으로는 보험사들이 억셉트를 안 하는 거죠. 일단은 보험은 차만 보험 드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책임보험은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대인 대차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들어가서 먹을 거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점심 런치. 한번 드셔보세요. 전형적인 러시아의 한 끼 식사입니다. 네, 전형적인 러시아의 한 끼 식단. 유찬아, 일로 와. 유찬아. 알았어, 일로 와. 자, 이게 1970년대 공장의 식당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러시아의 전형적인 하루 식사. 이 진짜 유튜브로만 보던 볼식. 아빠, 나도 이거 한번 먹어볼래. 알았어. 무슨 맛이라고 해야지? 묵국. 무 넣고 끓인 거. 고기와 다르게 거부갈비가 그런 맛은 아니네요. 괜찮은데? 신선하거나 생소한 맛이거나 뭐 그러진 않죠. 미트볼이랑 이거 뭐야 되지? 메밀이에요, 메밀. 메밀. 러시아 남자애들은 절대 안 먹어요. 군대에서 이것만 줘요. 이거에 고기도 안 주고 여기 멀건 소스 하나, 빵 2개, 국. 끝. 이런 음식이 이제 달리시면서 휴게소. 다 이런 음식이에요, 그냥. 유찬이는 피자빵이랑 요게 불린 러시아 그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불린.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고려인들의 음식이에요. 고려인들이 37년 10월에 버려졌어요. 그해 겨울을 났어.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조선인들은 김치가 있어야 살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배추가 어디 있어? 결국 거기 남아있는 야채 당근밖에 없어. 그 당근을 묻혀서 김치를 해 먹었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의 김치예요. 눈물 젖은 김치. 찬이가 보르시를 먹냐? 어때? 맛있다. 맛있어. 이거 나한테 줘. 이건 다 내 거야. 알았어.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당연히 목적지는 같아요. 누나랑 엄마.
잠깐만요. 공주 안녕. 러시아에 있다. 빠시바. 스가 거의 안 들려요. 빠시바요. 그러니까 시바만 들리시고. 꼬맹이가 나오길래 문을 잡아줬어. 그래서 웃으면서 씨박하고 가는데. 진짜 싸웠겠네. 우리 모든 여행을 위하여. 위하여! 블라디보스톡 최고 치즈케이크 맛집에서 산 치즈케이크. Dead Dreams and Dreamers 라는 카페인데 여기가 치즈케이크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즈케이크를 사서 돌아가서 우리 게스트하우스 동기분들과 나눠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케이크가 있네요. 뭘 먹을까? 유찬아, 딸기랑 딸기 케이크하고 여기 딸기는 딸기랑 블루베리 이렇게 먹을까? 4분의 1씩 2조각씩 주세요. 딸기 2개, 블루베리 2개. 멋진 러시아 청년이 포장을 해주네요. 사시바. 러시아 디저트 카페에서 치즈케이크 사기 성공.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치즈예요. 우덕하니. 괜찮네요. 가정을 썸부터 해준 분들이 고생도 하셨지만은 직장에서의 모든 스트레스나 하는 걸 내포하는 상태에서 끝까지 왔잖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그때 가니까 그 자리는 자식하고 엄마의 보금자리였지 내 자리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와갖고 야 이제는 뭐 퇴직했으니까 나는 내 삶을 살고 너는 네 삶을 살고 이래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서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어렵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1, 2년은 힘들더라고. 세끼 밥 해드니. 왜냐면 아침에 가면은 저녁까지 다 식사를 하고 오니까는 그리고 나는 애들 챙기고 우리 애 키우는 거 얼마나 바빠요. 이제는 삼식이가 되잖아요. 1, 2년은 힘들더라고요. 선배님이 잘못하셨네. 사진만 찍어서. 그래서 아침에 가끔씩으로 하고 지금은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가 힘들더라도 하면은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골고루 해서 어떨 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올라 할기. 이제 출발한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에리제트라는 게 있어요. 유럽 나라별 환경 스티커인데 프랑스랑 벨기에 제가 두 군데를 가입을 해놨거든요. 엘리젯은 Low Emission Zone의 약자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유럽 각국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 스티커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 스티커는 차량의 엘리젯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부 도시는 환경 스티커가 없으면 엘리젯 구역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진입 시 한화 10에서 30만 원 선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행 전 방문 국가와 도시의 엘리젯 정책을 꼭 확인하고 환경 스티커를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님분들의 차량을 한번 가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국가별로 에리제트 시행 중인 나라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한구역이 있어서 아예 진입이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프랑스는 가입한테 한 4.91 유로 정도 발생하고요. 벨기에는 돈이 안 듭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 가입을 하는 사이트고요. 영어로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뭐 한국어로 하면은 좀 더 쉽습니다. 네. 처음에 왼쪽 화면에서 내분류 확인, 연료, 디젤, 승용차, 유로 표준, 유로 4 여기 보면 클래스 3이 나오잖아요. 등록번호 프랑스 차량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없어요. 차량 등록 국가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영국으로 했는데 가입이 됐거든요. 네. 차대 번호가 19. 네. 그다음에 증빙 서류를 차량 등록증 있잖아요. 영문 자동차 등록증, 국문 자동차 등록증 이렇게 2개. 네. 넘어가고 성함, 이메일 주소가 이거는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메일로 물어봤는데 못 보낸대요 한국어로. 네. 제가 편의로 제 본가 주소를 해놓을게요. 청구서 수신 주소는
4.91유로 예, 결제 수단으로 넘어가고요. 또 번호 결제. 우리는 그냥 하라도 못하겠다 이거. 지금 인터넷이 느린 게 함정입니다. 이게 화면이 잘 안 넘어가. 됐니? 짠. 자, 넘어갔다. 결제가 승인됐습니다. 제가 물어봤었어요. 나는 지금 한국에서 프랑스로 갈 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 사이트는 한국 선택한 게 허용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선택했는데 한국 주소로 너 우편 보내는 게 가능하냐? 라고 했더니 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스티커가 날라오진 않아요. 대신에 이메일로 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날라요. 요거를 인쇄해가지고 아니면 어차피 핸드폰에 있거나 근데 웬만하면 종이로 그냥 인쇄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 요 PDF 파일을 인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인쇄를 가다가 어디 가서 하지? 인터넷 카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린터기를 하나 사와놓고 엄청 고민에다가 아들내미도 프린터기 필요하면 사각 준다고. 그런 걸로 이렇게 받지. 난 그래서 몰라 받았지. 우리는 짐이 막 짜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 가지고 가나 해갖고 이거 PDF로 보여줘도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존 여행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A4용지 뽑아서 대시보드에 올려놔라. 그 말은 하더라고요. 날아오는 데는 얼마나 걸려 이게? 멜로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그때 3월 22일 날에 제가 날라왔잖아요. 여기 영수증이 3월 20일 날, 저 이틀 뒤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곧 올 거예요. 네. 또 여행하시는 분들 요걸 또 모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갤럭시 핸드폰으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 버튼 할 필요 없이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 깜빡깜빡 하면서 그냥 스캔을 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여기 스캔 누르면은 문서 테두리 만들어지고요. 뭐 미세 조정 필요하다 요렇게 여기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저장 하면은 배경 없이 문서만 딱 스캔이 되는 거죠. 요런 게 있습니다. 몇 년만 가입하면 1,000만 명. 뭐야 유튜브명. 올라. 네. 네. 나는 벌써 구독자야. 아 진짜요? 여기인가요? 카페 러시아 말로 식당. 마시는데 아니고 최고급 레스토랑이다. 제가 얘를 납치해 왔습니다. 전통 샐러드라고 해야 되나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올리비에란 샐러드. 이것도 어딜 가도 있어요. 어딜 가도 있고 음식 있는데 항상 있어요. 전통 주스. 전통 주스는 석류에 물을 많이 탄 맛. 근데 나쁘진 않음. 이게 고기 먹을 때 쓰는 케찹. 유찬이가 이 케찹을 상당히 좋아하네요. 이건 이제 라바슈라고 합니다. 라바슈. 요게 라바슈. 오 냄새부터 기가 막히네요. 우와. 불과 삼겹살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러시아식 요리인가요? 아니죠. 샤실리는 중앙아시아식. 여기 여기 사장님은 아제르바이잔 사람. 아제르바이잔. 이걸 싸먹는다고 했죠? 이거 어떻게 싸먹냐면 이렇게 가져와서 찍어서 여기다 넣고 뭐 샐러드 조금 넣고 이건 취향껏 하시면 돼요. 양파 조금 넣고 싸서 드시면 돼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맛있네. 유찬 고기 줄까? 자, 엄청 맛있어. 이거 한 입만 먹어봐. 모진데 꼬치에 꽂아서 구우면 자, 돌돌 말면 해봐. 오득한데. 오우, 진짜. 괜찮으세요? 아우, 벨루가 40도 정도 되는 보드카라는데 와, 또 엄청 세네요. 이게 제일 좋은 보드카죠.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유찬이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몇 살 정도 차이 나세요? 50년 차이 나나요? 네. 누나도 없고 자기 맨날 누나랑 같이 놀았는데. 내일 모레 60인 아저씨도 못하는데 유찬이 천재인데 과연 유찬이가 잘할 수 있을까? 파이팅 한번 하고 파이팅! 야, 이 집중력 한 번만 해줘. 파이팅 빨리 해서 파이팅! 이게 가능하나? 너가 4살이 우리 때는 딱지밖에 못 만들었는데 오! 한번 예! 저쪽도 예! 시계는 아침부터 얘는 날개가 어디 있어? 얘 날개 결신해야지 나와. 봐봐.
여기 날개 있잖아. 오 날개 생겼다. 아하하하. 날아. 여기서 보니까 와 진짜 독수리. 얘도 이렇게 날때 이렇게 봐봐 어느 게 멋있어? 이게 멋있지. 아하 내게 아니 멋있어. 내 거가 멋있다. 하나 둘 셋. 일나자마자 아빠 할아버지 나이고 삼촌한테 쪼로로로로 바로 달려가. 하나 둘셋 체크. 밥 먹으려고 나왔더니 네. 앉아서 놀더라고. 아, 네. 혼자? 근데 말도 잘 안 하더라고. 아 맞아요. 근데 그 친구분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금방 말하고. 얘는 좀 낯가림이 좀 있더라고요. 아직 애긴데 뭐. 나는 진짜 애들이 너무 좋고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다면은 나는 유치원 선생을 하고 싶어 진짜. 아들을 보니까요 크니까 재미가 없어. 저 팁을 보니까 이분이 아주 그냥 친구처럼 태비가 좋은데 우리 너무 부러워. 사진 보니까 진짜 부럽다니까요. 그러게. 아버지랑 여행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양 한번 같지 않았어요. 근데 애들하고는 이상하게 아버지한테 적을 못 받는 일로 내려갔어요. 아빠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저도 아빠 무서워했어요. 아빠가 한번 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이래 있으면서 엄마한테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때부터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거의 납작 눕다시피 하더라고요. 아빠는 엄마가 뭐라 해도 그냥 이래 되는 거예요. 약간 엄마가 우리 집에서 왕이고 그때부터 동질감을 느끼면서 아 아빠랑 나는 같구나. 러시아 버스를 이제 타고 갑니다. 러시아 버스는 인당 50루블이라고 하고요. 한국 돈으로 약 75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른 게 탈 때 돈을 안 내고 내릴 때 탈 때 그래서 뒷문으로 타고 내릴 때 앞으로 내려서 요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